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반려 없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년도 해외 취업 성공 정착금 사업 공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 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은 지원 인원이 3,400명, 그래서 선진국 2,000명 하고 그 다음에 신흥국 1,400명 이렇게 해서 총 3,400명에게 지원금 혜택이 있고요. 작년 9월 이후에 취업을 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은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그 총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도 400만원, 그래서 1개월 후에, 취업 후 1개월 후에 200만원, 그 다음에 취업 후 6개월에 100만원, 그 다음에 취업 후 12개월 후에 100만원에서 총 400만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금액이 늘어났고요. 작년 그 후반기에 측정된 금액하고 동일하게 측정이 됐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소득분위로 따져서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자들만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거는 뭐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소득분위 8분위가 이게 소득만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 자기는 소득분위 안 될 거야 이렇게 했던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 보시면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받고 있으니 한번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진행 절차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월드잡 플러스에 회원을 가입을 하고 취업 성공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1차 지원금 신청을 하고 2차 신청하고 3차 하고 이렇게 좀 총 3차의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소개는 이쯤에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고나 이런 매뉴얼들은 저희가 보면서 차차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기준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취업 기준 같이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4번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래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9월 3일 이후, 그러니까 2018년 9월 3일 이후에 그 출국을 하셔서 근무를 시작하신 분들 이후에,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되는 거죠. 9월 3일부터 근무 시작을 하신 분들은 1차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못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업 공고가 1월 2일부터 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공증을 받으셔서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고 어찌되었든 근무 시작 후 1개월 이후에 공증을 받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과정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월드잡 플러스로 치시면 월드잡.or.kr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위에 이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월드잡 쪽에 회원가입을 안 하신 지원자분들은 빨리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2019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뭐냐면, 과거에는 취업하기 전에만 월드잡에 회원이 가입이 되면 지원금을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 2019년부터는 미국에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 회원 가입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입사 전에 꼭 월드잡에 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비자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이 월드잡 쪽에 꼭 회원 가입은 좀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래와 같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개인과 기업 회원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개인 회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월드잡 플러스 개인 회원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관 동의 및 이제 회원 인증해서 이거 다 뭐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겠다는 내용들을 다 동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인증 절차를 이제 거치시게 되면 지금 보신 화면과 같이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이제 기입해서 주시면 되고, 간단한 이제 뭐 정보들 좀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거에 이제 동의한다고 그래서 회원 가입은 이제 버튼 누르게 되시면 그 등록 절차를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력서를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력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필요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의 어떤 경력 사항들은 이제 꼭 기재를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올려주시면 좀 좋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걸 저장하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앞에 이력서 관리 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게 최초에는 이제 비공개로 돼 있다가 지금 이제 이미 저는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개로 비공개로 공개로 돼 있었는데, 이제 비공개 상태가 돼 있다면 이거를 꼭 공개 상태로까지 이걸 완료를 시켜줘야지만 이게 월드잡의 회원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공개로 됐고 그 상태에서 나게 되면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을 신청하셔도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로그인 다 했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이거는 꼭 반드시 공개로 좀 놓으셔야 되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정하고 아이디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개인 회원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계정을 먼저 생성을 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계정 생성해 놓은 것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드잡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일본어 영문 첨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애주시고요.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보셔야 되는 건 우측 상단에 이제 돋보기 모양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해외 취업 정착금 신청하기 하고 취업 사실 확인서 신청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을 먼저 신청하기를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과정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첨부돼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이제 취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취업 사실 확인서를 먼저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어떤 메뉴가 생기고요, 생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기간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기라는 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자의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 수 해서 신청 차수 해서 이제 1차 지원금 신청용으로 이제 취업사실 확인서를 끝내라는 내용의 버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 경로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 업체를 일단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무역관이라 해서 전 세계 코트라가 지금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증을 받으려면 따로 조금 돈을 들여서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현재는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코트라 쪽에서 공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취업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총 3군데에서 공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리콘밸리가 있고, 그 다음에 LA 지점, 그 다음에 뉴욕 지역 총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LA에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부를 기준으로 동부 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국 뉴욕관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든지 이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뉴욕 쪽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시애틀이라든지 어디 뭐 그 오레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LA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A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해당 무역관을 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중요한데요. 이 계약 기간의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가끔 트레이닝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근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이제 재직증명서가 조금 이제 틀리거나 혹은 이제 진행할 때 그 트레이닝 플랜 고용계약서에 어떤 일정이 1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수정을 하셔야 나중에 장려금 받는데 그 정책지원금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일 이렇게 해야 이제 최소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본인이 받게 될 시급 곱하기 주당 40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1년이 52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이제 본인의 연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봉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자 타입은 여러분들 이제 그 인턴 비자로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종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곳에 대한 직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첨부라고 돼서 여기에서 이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따로 받으셔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서를 받아오시는 분들의 경우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트레이닝 플랜이라 해서 DS7002를 여러분들 이제 그 대사관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받은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서류를 보시면 그게 곧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이 서명이 꼭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명하고 정확한 날짜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슈퍼바이저, 고용주 슈퍼바이저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스폰서 기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지, 이 세 개가 누락되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안 돼 있을 경우 본인이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역량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요. 재직증명서 마찬가지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좀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의 연락처라든지 근무 기간이라든지 뭐 이제 1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 언제부터 출근했는지 꼭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가끔 그 회사 양식으로 따라서 이제 그걸로 이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에도 이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려되는 케이스를 보면 요 두 가지 서류 중에 하나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서류는 꼭 안내서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의 경우에 가끔 DS7002를 첨부를 하라고 했더니 DS2019랑 같이 첨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실 DS2019는 근로계약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입국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다 보고요. 인 것인데 거기 이제 중간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외로 그러니까 미국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이제 필요한 그 서명을 받게끔 하는欄이 있어요. 네, 그거는 보통 처음 들어갈 때는 비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서류 DS2019를 같이 DS7002라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계약서에 있는 서명란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코트라에서 판단하기론 이거는 누군가의 서명이 누락된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스폰서 기관이나 뭐 슈퍼바이저에. 그래서 반려를 보통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근로계약서 할 때는 DS7002 정확하게 트레인 플랜만 첨부를 하셔야지 거기에 DS2019가 딸려 들어가면은 반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파일 추가는 이쪽에서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여기에 그렇죠? 네. 근로계약서 이 파일하고 그다음에 자 고용계약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직증명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활용 동의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보를 발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겠느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첨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 친구들이 이 파일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월드잡 쪽에 공지사항을 보시면요. 여기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급 사업 공고가 있습니다. 그 공고란 아까 이제 처음에 보셨던 초기 화면에 여기에서 여기 그 한글로 된 파일을 이제 열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첨부 파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 해가지고 그 부모님 거 하고 그 다음에 본인용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쪽 란에 다시 이쪽 란에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하시면 되고요. 임의로 이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전화번호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좀 기입을 부탁드리고요. 이 구직란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회사로 여기 코트라 분들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공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이 이제 코트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요 내용을 이제 등록을 것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직접 그 취업처에 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그 코트라 분들이 이제 보시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하기 버튼을 눌러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한 이메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었는지 이런 어떤 안내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아까 기다렸던 이제 정착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